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2010년 11월 23일 서해 연평도에 북한이 발사한 해안포와 곡사포로 추정되는 포탄이 쏟아져 내립니다. 이 도발로 인해 해병대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민간인은 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의 해병대는 피격 13분 안에 K9 자주포를 동원하여 북한 도발 원점에 80여 발의 포탄을 발사합니다. 불의의 공격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지만 빠른 대응 타격이 가능했던 것은 포탄의 장전부터 발사까지 30초밖에 걸리지 않은 K9 자주포 덕분이었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군의 포병 전력은 북한에 비해 열세였지만 K9 자주포를 전력화하면서 확실한 우위를 갖추게 됩니다. 한국군은 1980년 후반 K9 자주포를 52구경장, 즉 포신 8m로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기술력으로 평가받는 독일도 똑같은 52구경장의 자주포를 개발하고 있었으니 어찌 보면 한국군에게는 상당히 무모한 도전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독자 기술로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52구경장 자주포 개발을 성공하게 됩니다. 한국의 기술로 독자 개발한 K9 자주포가 실전에 배치된 것은 1999년부터입니다. 이후 20년 동안 육군과 해병대 전방부대에 꾸준히 K9 자주포가 배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 11월 13일 국방부는 K9 자주포의 전력화 사업을 종결했다고 발표합니다. 오랜 기간에 걸친 K9 자주포 배치가 드디어 마무리된 것입니다. 이로써 한국군은 1999년 K9 자주포를 최초 배치한 이래 1100여 문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K9 자주포는 155mm 포탄을 분당 3발씩 발사할 수 있으며 8m 길이 포신에서 발사되는 포탄은 최장 40km까지 날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비, 포탄 이송과 장전 장치를 탑재하여 사격 명령 접수 후 30초 이내에 포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악 지형이 많은 한국의 지형을 비롯하여 설원, 정글, 사막 등 다양한 환경에서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격은 한 대당 40억 원입니다. 독일, 미국 등 선진국의 동급 자주포와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의 가격인 것이죠. 따라서 K9 자주포에 대한 해외에서의 관심은 날로 뜨거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터키, 폴란드, 인도 등 6개국에 약 600여 문이 수출되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한때 북한보다도 화력이 열세였던 나라의 자주포가 이제는 해외로 수출까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지상전의 필수적인 장거리 집중 타격 능력에서 K9은 탁월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꾸준한 수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인도, 폴란드, 터키,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의 국가에서 K9 자주포를 도입했습니다. 실제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K9 자주포는 572대로 시장 점유율 4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독일산 PGH-2002 189대, 프랑스산 카이사르가 175대, 중국의 PLG 45 128대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점유율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0년 9월 3일 호주 국방부는 K9 자주포를 호주 육군 자주포 획득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단독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가 납품되며 호주 정부는 1조 원의 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서 2012년 호주 정부는 K9 자주포의 수입을 고민하다가 국방 예산 삭감을 이유로 자주포 사업을 중단하면서 계약이 좌초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 10년 만에 K9 자주포의 수출이 정식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K9 자주포 제작사인 한화 디펜스는 호주 정부와 가격 협상을 거쳐 2021년에 양산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할 예정입니다. 한화 디펜스는 호주에서의 수주를 위해 호주 법인을 설치하고 현지 생산시설 구축 계획을 수립하는 등 현지화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이번 계약을 따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박의 소식은 우크라이나에서도 들려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핵심 국가였습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무기가 구소련 당시 제작된 모델들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군사적 긴장감이 심해짐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무기 체계의 현대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중에서도 폴란드의 크랩 자주포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폴란드의 크랩에는 한국의 기술력이 상당히 들어간 모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상당한 호재가 될 전망입니다.
크랩은 1999년 나토에 막 가입한 폴란드가 나토 핵심국인 영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영국제 자주포를 기반으로 제작한 폴란드 영국의 합작 자주포였습니다. 이 사업은 폴란드의 방산공기업 부마르가 맡았는데, 부마르는 2008년 영국에서 AS-90 포탑 10대를 받아와 UPG NG 차체에 얹어 열문의 시제품으로 생산된 이른바 AHS 크랩을 폴란드 육군에 납품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애초에 보병용 장갑차로 개발된 차체였기 때문에 155mm 곡사포를 얹자 엄청난 반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주포의 차체가 반동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면 화포의 방열이 흔들리기 때문에 엄청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반동이 얼마나 심했으면 차체가 출렁출렁 춤을 추는 듯 했으며 심지어 차체에 균열까지 갔다고 하니 애초에 실전 배치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폴란드와 부마르는 끝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결국 차세대 자주포 차체의 해외 공개 입찰을 선언합니다. 사실 자주포의 차체 반동은 한국의 K9이 정말 잘 잡아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간단히 그 사례를 보여드리자면, 보시다시피 중국 자주포의 하체는 정말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의 크랩에는 저렇게 흔들리면 정확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K9 자주포의 반동을 보면 육안으로도 중국 자주포와는 확연히 다른 수준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신형 크랩 차체 사업에서 애초 가장 유력했던 것은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의 BAE 시스템즈는 포탑이 AS-90이니 차체도 AS-90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벌어집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한국의 K9 자주포 차체를 선택한 것입니다. 영국 BAE는 난데없는 한국이 등장해 크게 실망한 나머지 한국의 K9은 영국의 AS-90의 짝퉁이다라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하며 깎아내리기에 열을 올립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3억 1천만 달러 규모의 K9 자주포 차체 120대를 당시 삼성테크인과 체결해버립니다. 이 계약으로 한국은 K9 자주포 차체 24대를 폴란드에 직접 공급하고 이후 현지 공장에서 생산 및 기술 이전 조건으로 96대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급된 K9 차체는 AS-90 자주포와 통합 작업을 거쳐 신형 크랩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신형 크랩은 폴란드 육군의 시험평가에서 극찬을 받으며 5개 연대 전력화가 확정됐고 24문의 실전 배치까지 얼마 전 완료되었습니다. 소련 장비만 사용해온 폴란드군은 K9 차체에 엄청난 만족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의 K9 차체의 수출 성공 사례는 유럽 여러 나라에 퍼졌고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지에 K9을 도입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가 K9 차체가 탑재된 우크라이나의 크랩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2014년 당시 K9 차체의 폴란드 수출 가격은 대당 28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기존 자주포 235문을 모두 크랩으로 대체할 경우 한화 디펜스는 K9 차체를 통해 6,500억 원 규모의 수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폴란드가 이전받은 기술을 통해 자체 생산하여 납품할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 직접 대량 생산이 가능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과의 합작 사업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수출까지 책임지고 있는 K9 자주포의 실전 배치가 20년 만에 완료된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K9 자주포의 사거리를 포함한 성능 개선과 무인화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현대 사용자 중심의 운영 체계와 항법 장치 보강 등 성능이 한층 강화된 차세대 K9A1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입니다. 육군발전협회가 제시한 연구안에 따르면 K9A2-1은 무인 자동화 포탑 기술이 적용됩니다. 무인화를 통해 자주포에 필요한 인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일 수 있으며 발사 속도도 1분당 6발에서 9발로 늘리고 현재 40km인 사거리를 54km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사청은 미래 전장 상황에 맞추어 원격 무인 조종이 가능한 K9A2-2로의 개선 계획 역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9A2는 자동화 화포를 장착해 아예 원격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람이 탑승한 자주포 한 문이 무인 자주포 2-3문을 원격 통제에 사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포신의 수명은 1000발에서 1500발로 늘어나고 활공탄을 운영해 사거리를 최대 100km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이쯤 되면 거의 미사일 수준 같습니다. K9A2-2가 전력화될 경우에는 육군 지상작전 사령부의 타격 능력이 대폭 향상되어 북한의 신형 방사포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9 자주포가 K9A1을 넘어서 K9A2의 실전 배치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